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선진적인 현무 미사일 기술력을 구축했으며 관련된 미사일 기술력을 적극 수용하여 KDDX 스텔스 전투함에 적용하려 준비 중에 있고, 아시아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 건조를 통한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이룩하려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끝없는 영토 야욕으로 이미 대만과는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며 중국 해군에 이어도 도발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 해군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국방과학 연구소의 발언과 함께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함 KDDX의 건조 소식이 연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강된 성능의 이지스 스파이 레이더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함의 일효 사거리를 대폭 상승시켜 줄 것이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화격벽 시스템과 다중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KDDX 전투함의 방어력과 화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KDDX 구축함에는 일본과 중국산 미사일 발사대를 추월하는 신무기 형태의 한국산 미사일 발사대를 80대 이상 장착하면서 방공 유도 미사일과 대잠수함 오라 및 현무 미사일까지 모두 통합시키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다목적 스텔스 전투함으로 탄생했는데요. 한국 해군은 세계 최고를 향하여 압도적인 예산 투자와 연구원 인력 투입을 통해 기술과 경험 축적 및 능력을 상승시켜 전투함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는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DDX는 스텔스 향상을 위해 전투함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텔스 구축함인 KDDX는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 개발 사업이며, 배수량 8,000톤 규모의 KDDX 구축함의 강력한 성능은 이전에 개발되었던 세종대 원급 KDX 구축함과 달리 전투함의 추진 체계와 가스터빈 엔진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 무장 체계 및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와 하기는 레이더 및 소나를 100% 한국산으로 통일시킨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스텔스함입니다. 현대중공업의 KDDX의 형상을 보면 선체 노출부를 최소화해 모두의 스텔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국산 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함에 따라 미국도 하지 못했던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동시에 배열하는 듀얼밴드 통합 마스트 개발에 비로소 성공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에도 굉장한 이점이 생김에 따라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었고, 레이더 탐지 면적이 압도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스텔스 형상이 최대한 돋보이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통합 마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데, 통합 마스트는 레이더 통신 전자전 체계 등 각종 센서들이 한 곳으로 통일시켜 이 같은 센서들을 이곳저곳에 분산시켰을 때 노출 부위가 많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군의 레이더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통합 마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노출 부위를 없애 적군의 레이더에서 KDDX를 단심에 포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통합 레이더 마스트는 스텔스 군함의 필수적인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합 레이더를 탑재하는 순간 대부분의 전파를 흘려보내 KDDX 같은 대형 함정을 적군의 레이더에서 작은 어선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KDDX에 탑재되는 KVS 미사일 발사대는 기존 KV의 S1에 비해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로 거대화되었습니다. KDDX 전투함에 탑재돼 계량형 미사일 발사대 KVS-2는 크기가 더욱 커진 점에 따라 현무포 미사일 및 공동 개발한 소음속 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게 설계되었으며,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요. 거대해진 한국산 미사일 발사대에는 한도의 화약량을 3배 가까이 증축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KDDX 한 척만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해군의 화력 증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발사대 기술력까지 KDDX의 적용을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한국은 전투함 건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함을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되는 국가로 등극하는데요. KDDX 스텔스 전투함은 연속적으로 미사일 악원 설정이 가능한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한 척의 KDDX 스텔스 구축함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다수의 적군 전투함을 순식간에 격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텔스 전투함 KDDX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두려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KDDX 구축함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해군의 잠재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커뮤니티 소호에서는 우리나라가 세종대 원급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한 이후
유지보수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뱉기 시작했지만 이미 추가적인 관개토 배치3 이기스 구축함과 KDDX 스텔스 구축함을 보유하기 위한 기획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요. 또한 일본에서는 과연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스텔스 구축함의 건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지만 이런 의문은 보기 좋게 박살났습니다.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 왕급 구축함의 중간 정도 배수량과 스텔스 기능까지 추가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인 KDDX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KDDX의 엄청난 스펙을 직접 확인하기까진 대한민국의 함선, 건조 기술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KF-21 전투기의 시제기 공개 전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개발 시작 전부터 모두들 실패를 점쳤었고 심지어 국내 영향력 있는 방산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휘저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막상 시제기가 공개되고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국내를 비롯해 일본에서도 깜짝 놀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KDDX 전투함의 개발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소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해군의 신형 스텔스 구축함의 도입에 부러워하며 한국은 계속 전투함정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가라며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KDDX 스텔스 구축함은 북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일본 자위대의 구축함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의 영원한 전범국으로서 구축함에 공격용 탄도 미사일과 순환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해 요격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만 갖춘 반뚝짜리 성능의 전투함일 뿐이지만 한국의 KDDX 전투함은 현무 미사일을 최대 80대나 발사대에 탑재할 수 있기에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 전역을 초토화 수준으로 폭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원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발톱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인데요.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와 기동 전단을 위해 건조가 시작되는 KDDX는 총 6척을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며 세종대 왕급 구축함과 관개토대원 구축함, KDDX 구축함을 통해 총 18척의 전투함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런 전투함의 건조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가장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압도적인 자주국방의 무력만이 우리의 영토를 철저하게 지켜줄 예정인데요. 앞으로 건조될 KDDX 6척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탐설 추진 중인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